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발걸음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예,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방산주 급등입니다. 스페코, 빅텍 등 방산주가 장중 급등했습니다. 북한이 정전 협상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점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증권주 반등입니다. 3분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크리 주가 급등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LED 조명 업체인 크리의 주가가 14.4%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LED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증권주 3분기 실적 걱정 이상으로 나빴습니다. 근데 오늘 증권주 반등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증권주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증권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제가 이성호 부장에게 참 증권주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요일마다 증권주가 뜬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의 증권주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주세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좋아진다거나 또는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둘 다 해당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감된 임시국회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여러 가지 통과가 안 된 게 많은데 한국형 IB 즉 투자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증권회사가 대규모 증자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모멘텀도 없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어떤 정치권의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거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치면 한 9조 정도는 돼야 이제 증권회사도 좀 수익이 나고 좀 좋은 그런 쪽으로 할 텐데 지금 합쳐서 6조니까 아직도 한참 남은 거죠. 규제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회사가 이 외에도 주식거래 외에도 ELW가 또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도 만만치 않았는데 ELW 규제하면서 완전히 이 시장도 죽어버렸고요. 옵션에 대한 규제도 있었죠. 작년에는 또 ELS로 돈이 몰리니까 ELS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올해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 돈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규제책이 곧 또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일단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데 힘입어서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조선주 또는 화학,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이 좀 덩달아서 오르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그 지수가 또 상승폭이 쭉 좀 이 상승폭을 내주다 보니까 후퇴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도 가치에 따라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좀 추격 매수, 적극적인 매수 쪽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지수 상승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증권주가 일단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연속성에 있을 것 같고요. 연속성이 나타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업황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증권주가 크게 코스피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LED 쪽인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멘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크리 LED 업체인데 주가가 14.4%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ED 관련주 다시 한번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배현철 대표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LED 업종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 1년 전에 지금 주가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겁니다. 그때 시절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었고,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온다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감은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 연초부터요, LED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증설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LED 관련해서는요. 지금 종목별로 보면 루미마이크로라든지 뭐 금호전기라든지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2등 종목으로 올라오는 쪽에 보면 시파이테크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오히려 못 올라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업황 중에서도 모든 종목이 같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예, 좀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는 옥석가라지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LG 관련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이너스 나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강한 쪽에 서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포커스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매수에 맞춘다면 그런 쪽에다가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LED 관련해가지고 물론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상승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장비 업종들이죠. 장비 업종들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KC텍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택과 집중하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품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은 LED 장비 쪽에 수주가 좀 기대되는 그런 장비 업종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좀 상승에 좀 동참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D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회복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뭐 2등주, 3등주도 뭐 수익 개선폭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 선수 중심으로 붙는 게 일단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다우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입니다. 지금 뭐 가장 강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우리 시장은 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재에 굉장히 둔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퀘스터 문제도 그렇고 더 올라가면은 이탈리아 총선 때도 시장이 전혀 이런 점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속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우지수도 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 좀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주가를 결정한다 생각을 되면 지금 어떤 그 시장의 그 시장 외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했던 그런 경험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는 호재 악재 부분해가지고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작용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조금 더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KMI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섰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이제는 좀 시장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악재 나올 때마다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격언에 많이 오른 것보다 나쁜 재료는 없다. 뭐 이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지표들 개선하는 쪽에서 보면 오늘 좀 고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제업 지수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1월달 집값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 자체는 큰 흐름 자체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면서 차별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월 달에 이제 봄 트는 그런 3월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 203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시장이 상승을 하고 다우 지수가 좀 그 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에도 어느 정도 이런 온기가 좀 전해지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날들을 기다려본다. 주가라는 것이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하게 싸움이다 생각된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상승의 기대감도 다우지수하고 같이 맞춰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신고가가 난 종목들은 조정이 있더라도 깊은 조정이 없이 재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만 국한시켜놓고 보면은 역시 뭐 그런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배현철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장 발걸음은 영 무겁습니다. 코스피 아무래도 전고점 부담이 계속 따르는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월 달에 우리 증시가 이제 다른 증시보다 많이 올랐죠. 주요 19개 증시 중에서 2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2월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프로그램 차익 매수였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6,455억이었는데요. 차익 순매수가 6,221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프로그램, 특히 차익이익은 비차익이익은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난주 기관의 차익 순매수가 3,437억으로 외국인의 2,784억보다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기관들이 동참하게 된 이유는 베이시스가 1.5까지 올라가면서 충분히 이 거래세를 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이 3월 만기 아니겠습니까? 베이시스가 1.5 이상 이렇게 계속 벌어지긴 어렵고 베이시스는 점차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최근 며칠 동안 보면은 베이시스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상승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유지되지 못하고 지금 한 4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6포인트 정도까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면은 그동안 유입됐던 매수 물량이 언제 매도 물량으로 돌변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지 모릅니다. 또 이번에 만기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PMI 지수가 악화가 됐고요. 중국 금융당국도 긴축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작년 4분기에 좀 반짝하면서 올 1월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중국의 경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증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화하고 그 주식의 그래프하고는 전체 증시 그래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도 좀 안 좋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는 돈도 2월 중순 이후에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1년 동안 2050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여건을 보니까 그 2050선을 지금 강하게 뚫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걸 뚫기 위해서는 뭐 좀 더 에너지를 모으고 또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지금 너무 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뚫었다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고비 때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주식이 한 번씩 시장을 레벨업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시장이 많이 휘둘리는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IT주 집중 매수입니다. 오늘 IT주를 빼면은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IT주가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IT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이 외국인 사는 IT주라든지 뭐 IT주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사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종목,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눈여겨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죠.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DDR3 2기가 1333MHz짜리 제품인데 이게 이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작년 11월 말에 0.82달러, 그러니까 82센트였는데 최근에 뭐 오늘 낮에 보니까 1.6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가 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물론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현물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죠. 계약가라는 게 또 있는데 이 계약가는 저점이 0.8달러, 80센트였는데 최근에 1.08달러로 한 35%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범용 PC D램 제품이 비중이 한 25% 내외밖에 안 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모바일 D램이라든가
또는 서버 디램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늘렸기 때문에 이 PC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전만큼 주가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익은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최근에 한 11월 이후에 27,000원 선 올라가면 거기 맞고 떨어지고 한 서너 번 그렇게 됐는데 오늘 뭐 전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4% 가까이 4% 왔다 갔다 하면서 그 27,000원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장기 상승 추세라는 그런 마인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에너지와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단기 조정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부터 당장 팔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옆으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 시간 현재 보면은 429억 정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를 보이는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수급상의 핵심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IT주를 산다면은 계속 뭐 IT주의 시세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기대를 모았던 소재주는 여전히 뭐 확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에 IT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자체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코스닥 지수 좀 많이 올랐고 또 외국인들이 530억을 어제 하루 동안 샀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로 많이 샀는데 이러다 보니 코스닥이 단기 과열권에 올라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어제 장 끝나고 좀 많이 돌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에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돌았고요. 외국인도 오전에 14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다가 지금 현재는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 이렇게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고 이제 시장 분위기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코스닥 시장 좋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테마 종목들 쫓아가신 분들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마음 졸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단단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안철수 테마 관련 종목들도 당기 고점 나온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 쪽은 사실은 테마 종목이라는 것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돌멩이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테마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조금 더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만 본다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코스닥 지수도 부담이 있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도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거품으로 바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테마 종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면은 김종은 장관 내정자 사퇴하면서 또 돌멩이 얻어맞는 그런 종목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노셀 같은 경우가 갑자기 감자한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하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는 테마 종목들에 대한 그런 사이클은 좀 끝나가고 실적이 수만되는 그런 종목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지금은 하이 리스크 쪽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맞추신다 그러면 거래소 쪽에다가 비중을 한 60% 정도 맞추시고 코스닥에는 30이나 40 정도 맞추시는데 종목을 선택과 집중하신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승하는 그런 시장에서 순환되는 그런 모습,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거기 이제 세운 메디칼이 좀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수반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정부 정책 테마주들 이래가지고 한번 움직였다가 한 2달이나 3달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다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 움직였죠. 차바이오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바이오 스페이스, 또 제약주 중에서는 대하제약이 바닥권에서 돌아서 나가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테마라든지 이른바 거품에 의해서 그걸 꺼다 하는 썰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재무구조 건전하고 뭐 이런 쪽에다가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닥에는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신다고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타 매매 들어가셨다가 잘못 들어가면은 물려가지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오늘 안철수 테마주들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압력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코스닥 시장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에 어떤 그런 방향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급락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이른바 우리가 몰빵해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한 번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바란스를 맞춘다 그러면 6대4 정도에 맞추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단타 매매 장중에 잘 하시면 굉장히 짭짤하시죠? 수익률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이것이 잘하기보다도 한번 엇박자가 나버리면요, 굉장히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급락하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주식 투자를요, 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률을 많이 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신다 생각되시면은 실적이 최고다. 실적이 최고고 코스닥 쪽에서 역시 재무구조 건전한 그런 종목 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 얘기도 좀 많이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이용하시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 하여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개별 종목의 어떤 테마 종목들은 어떤 고점의 부담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조정 양상을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게 외국인 수급에 의존을 했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점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강보합인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 잘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